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이슈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과 사우디 간에 있었던 6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경제협력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중동 복장을 급조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약간 석유 재벌 느낌 좀 나요? 반지가 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자, 일단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이슈 진단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자지라? 뭔 뜻인지 몰라. 자, 그래서 오늘 성투사와 함께 하는 이슈 진단은 미국과 사우디의 경제협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뭔지 좀 알아보자 이 얘기죠. 자, 일단은 미국과 사우디 쪽 살펴보시면 이 6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옵니다. 6천억 달러. 이게 무지막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초대형 협력이고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선물이라고 부른다. 선물. 기프트. 여기 리본 보이시죠? 네, 기프트예요. 기프트. 자, 선물과 같은 그런 완전히 어마어마한 선물을 사우디가 미국에게 줬다. 역시 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대형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대충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고는 계시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업종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초대형 협력이 일어났는데 일단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AI 반도체 수출이었다 이 얘기야. AI 반도체 수출. 여기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주가가 엄청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면 블랙웰 차세대 GPU예요. 자, 차세대 AI 칩인데 이거를 무려 18,000개, 18,000개를 납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금액 자체가 무지막지합니다. 개당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이거 새로운 거 같은 경우는 한 9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9천만 원. 9천만 원이 18,000개다.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요 수출이 나오는 거야. 와, 대단하죠? 역시 스케일이 좀 달라요, 사우디가.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를 공동 투자로 구축한다. 자, 이건 뭐냐면 미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우디도 미국에다가 해주고. 자,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어요. 업종들이 있습니다. 요거 같이 알아볼 거고요. 자, AI 팩토리,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구축. 여기는 수혜 보는 건 당연히 뻔하겠죠? AI 팩토리 뭐예요? AI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플러스 뭐가 나올까요? 관련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그 독일의 공조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와의 연계성이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도 바로 이 에너지 쪽에서 약간의 수혜가 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오늘 분석을 좀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 보자고요. 네. 자, 사우디의 AI 전략과 미국 기술 수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AI 전략과 미국의 기술 수출 서로 딱 맞아 떨어졌어. 자, 사우디의 AI 전략이라는 것에 우리가 별표를 쳐놓고 봐야 돼요. 사우디가 이제 중동에 AI 패권국이 되겠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AI 패권국이 되겠다. 자, 어떤 거냐면 중동 AI의 허브 국가로 도약을 해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AI 쪽에선 대장이야. 사실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 이외에 다른 돈 버는 나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진심인 나라가 아직 없을 거예요. 그죠? 네옴시티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막 상승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중동 AI 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부분들 이렇게 첨단으로 달리는 국가가 사우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유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목표는 뭐냐? 많이 팔아먹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고 싶다? 적자의 국가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 부분하고 지금 맞아떨어진 거야. 사우디는 뭐가 필요했죠? AI가 필요했어요. 미국은 뭐가 필요하죠? 수출. 네. 그 다음에 중동의 투자, 자본 유치를 하는 것.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브로맨스, 럼프형, 살마니,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트럼프하고 빈살만하고 그 고위급 회담, 뭐죠? 정상회담 하는 거 보셨어요? 트럼프가 다른 나라 가면은 막 이렇게 좀 거만하잖아요. 중동에서는 두 손 곱게 모으고 사인을 하더라 이 얘기죠. 이야.
이게 돈의 힘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었어요. 자, 직접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트럼프에게 저런 면이 굉장히 겸손하네?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6천억 달러의 협약을 하는 중에 있고, 이 중에서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무려 얼마? 800억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800억에다가 곱하기 1,400원 정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일단, 네, 많죠. 많아요. 많습니다. 얼마쯤 되는 거야, 이게? 네. 한 100조가 얼마 정도 하여튼 많아요. 네, 많습니다. 계산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주요 참가자들, 기술주,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엔비디아, 젠슨왕 참여했겠죠? 당연히. AMD의 리사 수, 오픈 AI의 샘 올트만,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스타링크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여기다가 아마존까지 같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웬만한 데는 다 갔어요? 네. 다 갔다. 왜? 돈이 되니까 가는 거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경제협력하러 온다 했을 때 얘네들 올까? 안 오겠죠.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아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돈을 보고 달려드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야, 이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효과로 작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이제 볼게요. 엔비디아가 이 사우디에다가 이 블랙웰을 GPU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한번 보자 이거야. 자, 대상 기업은 어디냐면 사우디 AI 기업이에요. 사우디에도 AI 기업이 있습니다. 네. 중동을 좀 무시하는 분들 많은데 사우디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돈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휴메인이라는 기업입니다. 휴메인이라는 이 기업에게 공급 물량 18,000개. 근데 이게 무려 1차. 네. 그 뒤로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우디가 이 규모 자체를 무지하게 크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GPU, 블랙웰, GB300이라는 겁니다. 네. 요거는 그 차세대, 네. 차세대 칩이에요. 차세대 칩. 이 차세대 칩을 무려 18,000개나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뭐라고 한 거야? 야, 이왕 줄 거면 새 거 줘. 좋은 거 줘. 아, 좀 비싼데. 아, 돈 지불할 테니까 줘. 그렇게 된 거죠. 예상 단가, 개당입니다. 개당. 네. 개당 8천만 원에서 9,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18,000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자, 추정 공급액은 무려 1.5조에서 1.7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다? 이게 1차. 자, 그럼 2차도 있고 3차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약 이 사우디가 예상하는 거에, 계획한 거에 4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진행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도 곱하기, 네, 요거 곱하기 한 4 정도 더 된다는 얘기죠. 곱하기 4 정도.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칩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네. 그럼 업그레이드된 칩으로 더 비싼 가격으로 또 그 뒤에 차수를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요게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총 추정 금액은 약 1.5조에서 1.7조 원 정도 되는 거고, 요겁니다, 요거. 500메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에다 활용할 것이다인데, 이게 단일 규모로, 자, 요거 500메가, 이 500메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는요, 데이터 센터는 단일 규모, 네. 단일 규모, 어떤 것 같아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이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우디가 계획한 거에 4분의 1밖에 지금 안 됐다는 거. 2030년이요. 2030년까지 지금 500메가와트잖아요. 근데 1.9 기가와트 만들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2030년까지 1.9 기가와트. 자, 2기가예요, 2기가. 500메가. 자, 1000메가와트가 1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 계산되시죠? 500메가니까 무려 4배. 4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다 이거지.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초거대 아랍어 LLM. 그러니까 이거는 랭귀지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즉, 챗 GPT와 같은 그 부분을 만들겠다. 챗 GPT의 구성이, 챗 GPT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LMM이라는, 아니, 야. 이거 지워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 LLM이라는 요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 언어 모델인데, 요게 사실은 엄마 역할을 하죠. 엄마 역할. 그래서 밑으로 이제 세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AI 설명할 때 제가 잠깐 해드렸었는데, 이 세분화된 부분은 이거는 통합 부분이고요. 만약에 정치, 경제, 사회, 금융, 뭐, 연예 이렇게 나오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야 정치 쪽에서 뭐 좀 궁금한데 알려줘봐. 그러면 이놈이 엄마한테 가. 엄마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럼 얘가 얘 이거다 해가지고 얘한테 전달해 주는 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또 세분화가 되죠. 이렇게 세분화돼서 계속 커지는 것을 우리가 지식 증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AI의 기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요거를 가장 많이 활성화시킨 게 누구냐? 딥시크다 이거죠. 네, 딥시크. 자,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만들겠다는 얘기지, 이거. 이거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중국이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딥시크. 중국에는 최첨단 칩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 사우디는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AI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돈지랄입니다.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엄청난 성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우디가 AI의 강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다가 뭔가 붙여 먹을 게 많이 있겠죠.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블랙웰의 주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급의 이 GPU냐? 블랙웰 GPU의 주요 특징은 4나노 공정입니다. 일단 4나노. 미세, 엄청난 미세 공정이죠. 자,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공정이 바로 4나노 미터의 공정이라는 얘기입니다. 2080억이요. 옛날에 여러분들 조금 연세가 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육성 라디오. 그죠? 육성 라디오. 이거 들어보셨죠? 육성 라디오, 뭐 삼성 라디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육석이라는 이 석이 뭐냐면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근데 2080억 개요. 물론 이때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밀도를 도입해서 동일 자원 대비 처리 효율이 2배나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칩보다 효율이 2배다. 네. 오. 그 다음에 5세대 576개 GPU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자, 초거대 AI 모델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사우디가 그 규모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안 처리가 내정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시티, 국방, 에너지 분야 모든 AI 적용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네옴 시트부터 해가지고요. 네옴 시트를 완전히 AI 시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죠. 자, 지금 2030년까지 1.9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얘네들은 천천히 시작한다 이거야. 좋은 걸로. 니네들 잘하는 거 보고 정말 돈이 되면 내가 해볼게 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오늘 터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블랙웰의 이 포지션을 가지고서 뭘 했다? 여기 8천만에서 9천만 원당에 달하는, 즉 1조 5천억에 달하는 1차 공급 물량 18,000개. 자, 그러면 이 GPU에 들어가는 칩이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HBM이잖아요. HBM. 근데 엔비디아 연결된 건 누구야? 엔비디아 연결된 거 하이닉스. 하이닉스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차세대 GPU에는 블랙웰 또는 그 이상의 것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차세대, 네. 차세대 GPU라고 봐야 되겠죠. 네, GPU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HBM이 필요한데 HBM의 숫자가 몇일까요?
HBM 숫자 4. HBM4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HBM4부터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베이스 다이. 여기다가 HBM을 얹는 거야. 그다음에 회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직렬로 연결되게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이를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뭐다? HBM4다. 요거는 기술력이 지금 현재 이 다이 소켓을 만드는 것은 TSMC. 그 다음에 칩을 만드는 거는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잡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와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다이를 못 만들어. TSMC는 칩을 못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신흥 강자가 나타납니다. 누구? 삼성이죠, 삼성. 삼성전자는 다이도 만들고 칩도 만듭니다. 지금 이 다이에 대한 개발은 수요를 끌어올려가지고 개발이 거의 끝났어요. 칩에 대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항상 칩이 문제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HBM4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재밌는 건 이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AI 수요가 크게 폭증을 하게 될 텐데 엔비디아만 AI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마존도 만들고 AMD도 만들고 또 누가 만들어요? 구글, 메타 등등등이 전부 다 뛰어들 거야. 근데 하이닉스하고 TSMC도 물량이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서 다 빨려 들어갔어. 삼성은 널널해. 근데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대. 얼마 좋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불량률만 조금 낮춰줄 수 있으면 너희들에게 주문할게. 지금은 너희들의 불량률이나 이런 그 부분들이 안 맞기 때문에 TSMC, SK 하이닉스 포함한 어디다가 납품해야 돼요? 엔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해야 돼. 비싼 가격이지만. 근데 너희들 이것만 해주면 AI 칩을 내가 니네들 칩을 이용해서 내가 만들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다이 사야 되지. SK 하이닉스에게 또 주문해야 되지. 이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삼성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이 이걸 잘 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이 블랙웰부터 HBM4가 적용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GPU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했느냐? AMD와 오픈AI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아마존도 참여했지만, 아마존도 한 100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AMD는 휴메인과 전략적 협정을 체결했어요. 이것도 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100억 달러.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자사 AI GPU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겠다. AMD에서도 뭐 만들었어요? 이 자사 AI GPU를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다 들어가는 것은 지금 어디일까? GPU에는 무조건 HBM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어디 거 쓸까요? 자, HBM 회사는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있습니다.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한테 다 가버렸어요. 물량 받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거가 실질적으로 AMD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 파트너로 참여했다. 물론 규모는 작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먹어주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 이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AI. 야, 우리가 도와줄게. 거대 LLM. 언어 모델 만들 때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아랍어 기반의 GPT 모델.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개발하자. 자, 샘 올트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구미 당길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챗 GPT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이미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잘하면은 재밌는 상황을 벌어질 수 있겠는데, 배울 것도 많겠는데, 또는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는데, 등등등. 공동 개발을 논의하자. 근데 지금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력을 좀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니네 좋은 일 시킬 일 뭐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이거 했어요. 자, 향후 사우디판 챗 GPT 프로젝트 기술 지원 계획이다. 이거 돈 받고 하는 거거든요. 돈 얼마 내? 돈 얼마 내면 내가 이거 알아서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죠. 네. 왜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사우디판 챗 GPT 프로젝트 이런 거 우리가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봐요. 우리도 솔직히 기술력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네, 챗 GPT 우리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코리아 챗 GPT. 근데 먼저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보이긴 하는데 좀 싸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좀 비싸. 챗 GPT 좀 비싸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 미국의 국가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여기에 진심이다 이게. 어떤 거 진심이에요? 여기에. 뭐에? 사우디의 AI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진심이다. 돈이 되니까요. 네. 막대한 돈을 쓰는 거야. 6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쏟아부어가지고 그중 800억 달러 정도를 AI에다가 일단 쓰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이 돈을 지금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그냥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죠? HBM 관련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 20만 닉스 다시 올라섰잖아요. 삼성전자 열심히 올라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 HBM 공장과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 이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눌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되면서 요거는 이야기 좀 써볼까요? 자, 지금 무역 분쟁이요. 미중이죠. 미중 간에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됐어요? 완화. 90일간 유예잖아. 완화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달러가 강세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달러 강세예요. 네. 달러 강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CPI 지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갔어. 2.3으로. 자, 요 두 가지만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물가가 내려갔어. 경기 침체 위험이 사라졌죠. 달러 강세야. 미국 경기 문제 없다.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물가지표가 내려가니까 그동안 높았던 금리를 좀 낮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경기가 좋아.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금리 동결을 당분간 더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무역 분쟁이 완화된 소식은 뭐다?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수출주. 지금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요. 수출주 강세 국면에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 민감 섹터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도 올라가는 거고 에너지도 조금 이따 나오지만 에너지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강세장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승률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몇몇 종목들은 신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시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서만 AI 쪽에서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소부장, HBM과 관련된 소부장이 수혜를 보는 게 당연하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양국의 에너지부가 공식 MOU. 이거는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뭘 의미하냐면 정식 계약이 아니에요.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럴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 사장 반가워요. 우리 언제 밥이나 한 끼 먹지? 그럽시다. 뭐야? 정확한 날짜를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언제 그냥 밥 한 끼 먹지 뭐. 바로 그거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이게 MOU입니다. 그래서 MOU는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하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것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 협력 분야는 뭐냐? 에너지 인프라 개발. 이게 대박이에요. 이거 액화 천연가스 공급. 미국산이 사우디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미국이 갖고 온 가장 큰 대박입니다. 청정 에너지 전환 기술을 공동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사우디는 미국에다가 뭐라면 정유시설 확충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또 진행합니다. 이게 또 조단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사우디에 가가지고 트럼프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에? 돈을 엄청 퍼주잖아요. 돈을 이렇게까지 퍼주는데 겸손해야지. 트럼프, 야, 얼마 필요해? 아무리 망나니도요, 엄마 아빠가, 야, 일로 와. 용돈 줄게. 얼마 필요해? 그 돈을 딱 들고 있으면, 네, 아버님, 10만 원만 주십시오. 네.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트럼프마저도 겸손하게 만든, 트럼프마저도 소녀로 만든 사우디의 빈살만. 그는 누구인가? 네. 누구일까? 네. 왕자죠. 네. 왕자 아내요.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세하게 내용 한번 봅시다. 사우디 에너지 동맹인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우디 아람코라는 기업이 있죠. 아람코. 돈 많이 버는 기업이에요. 얘하고 미국의 샘프라, 넥스트 디케이드. 네. 데카드? 네, 아무튼 이런 이 두 기업이에요. 얘네들하고 LNG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요. 자, 20년간 무려 620만 톤 LNG를요. 자, 공급한다. 이게 약 3억 1천만 달러 정도 됐는데 3.1억 달러. 계산해 보면은 약 4,3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4,300억 원. 근데 이게 20년이야. 20년간 4,300억이니까 10년에 2천억. 1년에 200억 정도, 네, 된다는 얘기죠. 크지 않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LNG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잠깐 기억해 놓고 넘어갑시다. 자, 아람코, 텍사스에 정유시설을 확장하겠다. 이게 34억 달러에 무려 4조 6천억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꾸 듣다 보면 조 단위, 천억 단위, 얼마 아니잖아.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무지막지한 돈입니다. 34억 달러요. 그래서 4조 6천억 원을 집어넣겠다. 오, 엄청난 거지. 네. 그 다음에 데이터 볼트라는 곳은 미국 데이터 센터 및 에너지망에 28조 원을 투자하겠다. 엄청난 투자금을 받아온 거야. 트럼프가 가가지고. 사우디에 가가지고. 그 소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읍수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잘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준 선물보다 준 거지.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한테 뭐 좀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돈이 많으니까. 네. 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이런 걸 다 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사우디의 속내는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석유 기반에서 청정 및 디지털 에너지로 구조를 전환하고 싶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에너지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꾸는 거야. 청정 에너지, LNG 쪽으로 또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 쪽이면 수혜를 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플랜트. 그죠? 플랜트. 이게 건설이에요, 건설. 네. 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올려야 되겠지.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설이 굉장히 잘해. 또 중동 지역, 사우디 지역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랜트. 이거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요즘에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군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랜트. 자, 두 번째. 아까 저기 LNG 썼잖아요. LNG. 얼마 안 되는 거 그거요?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LNG 뭘로 날러? 빨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컵에다 담아서 날르는 거 아니잖아. 비행기에 실어 날르는 거 아니야. 배로 날려요, 배. 배로 날르게 되면 요게 발생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박수주. 그래서 조선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네. 요거. 특수선박이야. 근데 LNG가 또 특수선박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배? 고부가가치. 비싼 거야, 비싼 거. 비싼 거를 받게 됐네. 와, 조선. 네. 조선 더 갈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경기가 경기 활성화로 된다고 했잖아요. 경기 호황으로 들어가면 조선은 또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물동량 좋아지니까. 요즘에 해운주도 올라가는 거 보셨죠? 경기가 좋아진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이제는 좋아진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해운주도 올라가고 조선주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네? 근데 조선은 LNG선의 수주를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더 수혜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란 얘기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센터 및 이런 쪽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여기입니다. 아이고, 뒤로 넘어가고요. 자, 사우디 AI 팩토리 건설. AI 공장입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전력 인프라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공장을 짓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 돼야 안 돼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대. 어떻게?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전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 무조건 전력. 전력에는 뭐가 필요하냐? 전선과, 그죠? 전선과 전력 설비 이 두 개가 필요하다 이 얘기야. 그러면 전선은 뭐가 있어요? 대한전선이나 뭐 강원전선 이런 게 포함될 수가 있겠죠? LS전선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 LS전선은 매매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가지고 등등등등등등. 요거.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관련한 패턴이 있었어요. 오늘 최근에 나타난 부분 보면은 대선 공약에서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쪽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게 돼요. 자, ESS, UPS.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 UPS는 무정전 전원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압이 다운되거나 뭐 정전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무정전 전원 장치가 왜 필요하냐면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런 거 무조건 써요. 무조건 써야 돼. 정전이 갑자기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전기제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죽어? 안 되잖아요. 그 대규모 배터리가 항상 물려 있어요. 그 전기가 딱 끊어지면 이쪽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전기 공급이 이루어져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 UPS, 그 다음에 냉각 장치. 이 냉각이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삼성이 돈을 들여가지고 독일의 공조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독일 공조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자, 요거 데이터 센터를 무지막지하게 지어야 되는데 냉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데이터 센터는 열이 무지하게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도 뭐 컴퓨터 몇 개 안 켜져 있지만 이 스튜디오도 엄청 덥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리본 다른 중동 아저씨가 돼가지고 더 더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냉각 장치가 매우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쪽 부분은 계속 주목을 받았던 거지. 근데 삼성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진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전에 삼성이 진출하기 전에는 누가 있었죠? LG. LG가 냉각 시장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요소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 이 냉각 장치 때문에 LG전자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냉각 장치. 왜? 삼성이 일단 진출했잖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올라가는 거 봐. 자, 전력 설비요. 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력 설비 쪽에서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뒤쪽에 나오나요? 안 나오면 제가 말씀을 또 따로 드릴게요. 우리나라 나오네. 그죠? 우리나라 전력 설비 쪽에서 여기서 지금 다뤄지나 안 다뤄지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먼저 설명하고 안 다뤄지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한국의 대선 공약 기반에 대한 친환경 수혜. 일단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태양광. 아주 난리가 났죠? 네. 뭐 올라갔어요? 하나솔루션 OCI. 하나솔루션 무려 10%나 올랐죠? 네. 아주 엄청난 거야. 전국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확충 이런 겁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 이게 뭐예요? 그냥 이게 뭐 지능형 이런 전력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깔아주겠다 이 얘기야. 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 고속도로 이게 맞나요? 이름이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건데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 의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냥 도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고속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 전력을 송출해주는 거. 즉, 전기가 약한 곳을 없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런 것들은 해저 케이블로 들어갑니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이게 바다야, 바다. 이게 바다. 그림 색깔 좀 바꿔볼까요? 바다. 이게 바다예요, 바다. 바다. 네. 이게 바다고요. 자, 바다 이쪽에서 이쪽까지 전기를 보내주고 싶은 거야. 이쪽 전기를 여기로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다가 있네? 아, 손을 까기가 애매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배를 띄우죠, 배. 이렇게 배를 띄웁니다. 이렇게 배를 띄워가지고 여기다 뭘 하느냐? 케이블을 이렇게 막 싣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한 거를 이제 여기다 계속 이제 뿌리면서 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포설선이에요. 포설선. 요거는 거거든요. 요 케이블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막 던지면서 가요. 그러면은 요까지 가가지고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거를 해저 케이블 이렇게 보면 돼.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원래 실제 구조는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아, 그냥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전력 케이블 뿌리면 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자, 여기 뭐였냐면 LS 마린 솔루션인가? 이름이 뒤에 그래요. LS 마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네, 며칠 전에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유료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게 크게 올랐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뭐 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쪽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쪽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들, 뭐 햇빛 연금 뭐 이런 거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글로벌 모듈 생산 및 소재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 우리나라 쪽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풍력. 풍력이요, 풍력. 풍력도 미친 듯이 올라갔죠. CS 윈드,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데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 풍력에 대한 비중을 확대한다. 해상 풍력 단지가 뭐냐?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바다야, 바다. 바다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뭘 지어요? 바람개비. 요거는 이게 돌이야, 돌. 여기 위에다가 이제 풍력 타워를 건설하는 거야. 그럼 이게 막 그 대관령에 돌아가는 거지, 막 돌아가는 거지. 그 바다 위에다 하는 거야, 바다 위에다. 바닷바람. 네. 가지고 전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만들겠다 얘기죠. 네. 이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말고도 풍력 관련 종목도 여러 개 더 있겠죠? 근데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도 오늘 CS 윈드가 크게 올랐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풍력 타워, 터빈, 블레이드 부품 수주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이 풍력 타워에 대한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설치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들. 자, 그럼 이거랑 아까 사우디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에너지 쪽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LNG선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전력 설비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직접적인 연관고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정책, 이 대선 공약에 대한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근데 에너지라서 같이 묶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뒤에 없네? 네. 그러면 이제 얘기 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사우디에 대한 그 미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말 다 알게 되셨고요. 수혜주들 보시면 에너지 쪽에서 지금 풍력, 풍력 관련주들,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포지션들입니다. 자,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솔루션 OCI. 근데 하나솔루션은 너무 올랐더라. 네. 너무 올랐는데 오르면 더 가요, 요즘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켜봐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이제 그 LS 마린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어떤 그 전력을 또 다른 어떤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에너지 고속도가 됐든, 뭐 헤더 케이블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요 스마트 그리드, 요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이제 켜서 한번 봐볼까? 요걸로 한번 이제, 자, 그래서 이제는 사우디 AI 팩토리 건설, 전력 인프라 수요 폭등, 요런 거. 그러면은 AI 팩토리면은 전력 설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거예요. 네.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불이 안 들어와서. 자, 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런 거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전력 설비. 그 다음에 ESS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기업이 지금 눈에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SDI나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엿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ESS는 필요해요. 왜냐면 AI 팩토리, 얘는 저장장치가 있어야지 되거든. 근데 UPS,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냉각시장, 삼성이 진출한 이 냉각시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동맹을 통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 정유시설 확장, LNG 공급. 그래서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LNG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있었어요? 뭐 삼성중공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LNG 이제 그
만드는 회사, 그 안에 본행제 이런 거 들어가는 회사, 한국카본이나 동성화행태 이런 거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였겠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수혜가 지금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수혜가 한 번 더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에너지 쪽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갔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 블랙웰 관련해가지고 뭐 한다? 블랙웰을 공급하게 되니까 뭐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쪽 관련한 요 수혜.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본적으로 수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BM과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이쪽 기업들이 오늘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미국과 사우디, 네, 6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초대형 협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다. 수혜주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은 재밌게도 대선 공약과 같이 맞물리면서 테마를 탔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대선 공약으로 들어가면서 대선 테마로 같이 붙어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것처럼 에너지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랑 같이 엮이게 되면 더 큰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성투사와 함께하는 이슈 진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